뭐죠 이건? 이준석 전 대표 얼굴과 함께 줄까 말까라고 써 있어요. 줄까 말까. 뭘 줄까 말까라는 거죠.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결정을 한 사안이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여기 보시면 이 지도 옆에 이쪽 화면 이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4고 당협 40곳 중에 36개 지역 대상으로 당협위원장 공모.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요. 각 지역에 당협위원장을 갖고 있잖아요. 지역구별로. 근데 4고 당협이면 지역위원장이 비어있는 거예요. 문제가 좀 발생하거나 비어있거나. 그런 곳 중에서 36개를 새로 당협위원장을 뽑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세요. 이걸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4곳은 제외했어요. 일단 여기는 보류인 거예요. 여기는 비워두겠다는 거죠. 일단 아무것도 없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준석 전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 그리고 최근에 태용호 전 최고위원, 지금 요 최고위원 뭐 사실상 이제 그만뒀잖아요. 여긴 강남갑. 요 두 군데 포함 4곳에 대해서는 여기는 공모 제외를 했어요. 일단 비워두겠다, 보겠다. 누구 새로 뽑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자, 요거요. 이걸 가지고 이제 특히 이준석 전 대표 지역구를 가지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최인영 변호사. 이거 왜 비워둔 겁니까? 지금은 왜 공모 대상에서 제외한 겁니까? 이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 정치는 생물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워뒀다. 한마디로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다. 네, 결국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역 당협위원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당원권 정지됐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사람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배려라고 읽힐 가능성도 상당히 높겠죠. 배려 내지는 기회를 여전히 주려고 그렇죠. 한다. 만약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바로 지금 그 노원병에 대해서 예. 공모에 넣었다 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건 확실히 배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보수의 굉장히 소중한 자원입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 견해가 대립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회색 지역으로 나눠주지 않고 OX로 끝났다 해버리면은 그것이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살아있는 것이 바로 정치고 생물이기 때문에 향후에 내년에 있을 때까지의 어떤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어떤 그 스탠스나 아니면 정치적 흐름 같은 거를 보겠다는 것인데 그럼 봐서 결정하겠다 이 뜻으로 보시는 겁니까? 여전히 가능성은 전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뭘 하듯이 레드팀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 레드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여전히 가능성을 가지고 당 지도부는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전국의 흐름에 좀 도와달라라는 어떻게 보면은 화해의 메시지로도 보는 것이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당원 자격이 정지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끝나는 게 내년 1월에 되면 끝나요. 1월이면은 묘하죠. 내년 4월 선거인데 1월이면요 한참 이제 후보들을 뽑는 절차가 진행되는 때거든요. 그때쯤에 딱 당원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놓고 왜 여기는 공모 제외했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기회인가? 아니면 다른 건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요.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어쨌든 내년 1월 달이 되면 방어권을 회복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누구를 임명하는 것은 그때 가서 또 이 여러 가지 경합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두고 보는 것 같고. 이제 수도권 선거는 굉장히 박빙이고 우리가 불리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 표가 급하거든요. 그러면 출마하는 후보들이 이준석 대표 공천 주라고 할 겁니다. 대표를 보고 우리를 지지하는 표들도 무시 못해요.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후보들이 주라고 하는데 당에서 아무리 밉더라도 현실론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공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달라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를 비판한 똑같은 잣대로 국민의힘 내부의 사법 리스크도 결코 봐줘서는 안 된다. 내로남불을 해서는 안 된다 정도의 원론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패널분 네 분과 함께 좀 성급한 전망 좀 해보겠습니다. 스피드 OX 문제인데요.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공천을 배제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그렇게까지 배제하거나 그런 건 안 할 것이다 하면 X를 골라주세요. 아, 여기 두 분은 O고 두 분은 X예요. 아까 최인현 변호사는 아마 X 하신 게 아마 기회를 더 볼 거다. 그게 맥락인 것 같아서요. 자, 이번에는 그럼 O를 들으신 김현정 위원장은 그 배제할 거라고 전망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유입니까? 사실 저도 이제 뭐 민주당의 지역위원장 지금 하고 있지만 예. 지역위원장을 한다 그래서 공천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번에 4명의 지역에서 이제 사고 지역으로 남겨놨는데 예. 사실 그 국민의힘에서 설명하는 거랑 설명이 안 되는 측면이 또 있어요. 황보승 의원은 탈당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비어 있는데 거기도 뭐 어차피 공적으로 비어둔가 뭔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준석 그 전 대표한테는 예. 좀 가만히 있어라라는 메시지를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천 줄 수도 있어. 그럼 기회를 주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그렇지 않은 거죠. 가만히 있다가는 난 죽는다. 그래서 내가 할 얘기를 계속 해야지 역설적으로 나의 존재감이 생길 거고 그래서 나를 그 국민의힘에서 공천에서 배제하지 못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2003년 1월까지 내년도 1월까지가 징계 기간 아닙니까? 그리고 45일 전에 공천을 이제 확정하게 돼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3개월 전부터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도대로 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자기 스스로의 그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안 돼요. 그래서 최고위에서 의결을 해줘야 됩니다. 아, 특별 의결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준석 대표의 출마 여부는 전적으로 이제 그 당 지도부의 결정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당 지도부의 진심은 주고 싶지 않은데 이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는 이제 생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정 지지도라든지 그때 갔을 때 여론 지형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또 2030에 대해서 큰 영향력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 대표를 공천 안 해도 될 것 같다 싶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마지못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서 저는 사실 세모를 좀 하려고 했는데 세모가 없어서 그렇다면 5에 국민의힘의 가까운 진심은 세모. 배제할 것이다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성범 전 의원은 X입니다. 그러니까 배제하고 그런 것까지는 안 할 거라고 전망을 하셨어요. 전망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김현정 위원장께서 저희 당 내부 사정을 저보다 많이 아십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보는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의 의중이랄까 정치적 계산은 명백한 거예요. 이게 소리를 내야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더 소리를 내줘야 반대 목소리를 내줘야 이준석을 쳐내는데 공천 탈락시키는 게 너무 부담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 공천 달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저를 배제하지 마세요. 저 신당 안 갈 테니까. 그것도 그러면 그걸 모르느냐. 당권파들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담스럽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만일에 여론이 좋으면 다시 말하면 이준석을 제외하고도 수도권에서 뭔가 가능하다고 보면 당권파는 이준석은 부담스러운 데만 보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봐서는 그럴 공산보다는 수도권에서 팽팽하게 붙는다면 이준석의 가치는 생각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 지금 뭐 그런 대목은 있어서 제가 보는 내심과 다르게 당권파들의 속내와 다르게 할 수 없이 상황이 그렇다. 상황이 그래 될 것으로 보여진다. 저는 그렇게 전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윤선 기자는 공천 배제한다라고 했는데 뭐 비슷한 얘기하실 거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 없이 그러니까 이거 공천을 못 받고 그냥 배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없이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치른다?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글쎄 그 상황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공천을 받을 가능성보다 못 받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없이 총선을 치는 거잖아요. 총선을 치르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말 중에서 가장 그 중점 두어서 봐야 될 포인트는 윤핵관들이 장난치려고 하면 휘둘릴 생각이 전혀 없다. 능동적으로 판단하겠다. 여기 능동적으로 판단한다는 능동적이다. 능동적 판단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능동적 판단이 뭐냐? 이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 지도부 내부에는 양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쭉 설명해 주신 대로 사실 청년 소구력이 있는 정치인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고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그렇고 칼을 계속 겨눈단 말이죠. 부담스러워요. 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우리한테는 부담이 되니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 속에 있다는 것을 이준석 대표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처지가 당 내부에서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본인이 이 정세를 뚫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기획은 지금 준비 중인 것 같고요. 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는 하진 않지만 어찌됐든 살아 돌아오는 게 목표다.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자기 전쟁, 혈투 이것을 벌일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가 한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방금 장윤선 기자 설명하신 그런 의미심장한 대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노원 나옵니까? 저는 나가는 게 기본 계획이고요. 예,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윤핵관들이 갖고 장난치려고 하면은 그거에 휘둘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뭐 무소속 출마도 강행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모든 걸 포함해서 능동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최인영 변호사, 모든 걸 포함해서 능동적이에요. 그럼 만약에 공천이 배제가 된다면 윤석열 전 대표는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저는 탈당 어렵다고 봅니다. 탈당은 일단 어렵다. 네, 왜냐? 지난번 3월 8일 그 전당대회 때 이른바 천화 용인이라고 천화 동인은 아니죠. 천화 용인이라고 해서 천화 용인. 어떻게 보면 본인의 대리인들을 4명을 해서 실질적으로 최고위원회에 출마를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놓고 다음번에 탈당하면서 뭘 한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결국 본인의 어떤 스탠스를 완전히 뒤집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스스로 약간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배신의 아이콘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아니면 능동적인 거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 능동적으로 아니면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여전히 어떤 정치 같은 경우에 지금 벌써 이른바 제3지대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어떤 연합 전선을 펴면서 당을 만들건 아니면 마치 예전에 이른바 친박연대처럼 느슨한 의미의 정치적 결사를 하건 해서 어떤 비례대표라든가 이런 부분을 노릴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 결사라는 건 당내에 존재하는 어떤 결사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제3의 길을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정말 그 국민의힘을 해서 나중에 정말 대권까지 바라보는 그런 정치인의 입장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과정에서 탈당을 한다? 제가 봤을 땐 굉장히 큰 위험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번 내년에 있을 선거가 과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인가 아니면 정권 안정론인가 이런 큰 틀에서 봤을 때에 만약에 전체 본인이 봤을 때도 정권 안정론에 좀 더 방점이 뜨는 그런 선거가 된다 하면은 본인은 어떻게 보면은 적극 협조하면서 공천을 받는 식으로 어떤 가능성이 그것이 오히려 능동적 판단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거 신성범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최인영 변호사의 전망과 분석대로라면 무소속 출마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는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능동적 대처라는 표현에 저게 누구의 반면 교사를 삼느냐 하면 유승민 전 의원이 친박들한테 공천 학살을 당할 때 대응도 못하고 당했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준석은. 본인은 안 당하겠다는 겁니까? 안 당하겠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만약에 정확하게 당권파의 의도가 확인되면 저는 무소속 나간다고 봐요. 이거 최인영 변호사하고 다른 전망이세요. 이거 무소속 출마까지 불사할 수 있다. 아니다. 탈당까지는 안 하고 당내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이거 글쎄요 완전 다르신데 이거 시간을 보면 압니다. 공천 여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성급한 전망을 해보겠다는데 아직 몰라요.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슈로 좀 등장을 했습니다. 당협위원장. 요 새로 공모한다는 이 이슈가 이렇게까지 파생이 되고 있어요, 지금요. 그 아까 지도 나온 거 다시 좀 볼까요? 정치권에서 저에게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냐고. 무슨 질문이 했더니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내년 총선 공천 결과가 이준석 배제 태영호 공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제가 그랬어요. 너무 복잡한데요. 시간을 주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상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모릅니다.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